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발견 초기에 하게 되는 행동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초기에 잘못된 대처로 바람을 잡아가는데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방송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정황이나 증거를 보게 되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조차도 안 했었고 외도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건 첫 번째 바람이 아니거나 또는 다른 문제들이 개차반이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 이 나쁜 외도까지 했구나 할 땐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주로 그 패턴은 설득이나 호소 또는 눈물 등으로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남편 앞에 보통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증거를 딱 들이밀고 얘기해보세요 하고 남편에게 따져 묻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순진한 여자인지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로 요리조리 사실을 숨기고 말합니다. 일회성 성매매요. 술집 여자요. 아내가 내보인 증거 딱 그만큼만 인정하면서 한 번이다. 잠은 안 잤다. 만나서 밥만 먹었던 사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웬만하면 남자들 사이에서는 외도한 사실에 대해서 내뱉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끝까지 버틴겨라. 아니라고 해야 된다. 알게 되는 순간 네 인생은 지옥이다. 상담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내분도 뭐 울고불고 이러면 아내분 남자들 다 바람 핍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알고 모르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예의가 있죠. 바람에도 뭐 일회성 성매매 정도는 그것도 외도지만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라던가 미쳐날 때 갖고 일주일에 뭐 2-3번 이상 만난다던가 물론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아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냥 저절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내분들 성행위를 암시하는 빼박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어지고 사실 믿게 됩니다.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냥 믿고 예전처럼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실제 외도에 대한 외도 기간과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 뒤로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고 철저하게 숨어서 상간녀와 계속 바람을 피게 됩니다. 혹은 이거 좋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간녀 야 너 4개월 정도 기다려. 6개월 뒤에 오빠가 간다. 우리 와이프 알아버렸어. 조용히만 있으면 내가 다 정리하고 와이프 진정시키고 너한테 다시 갈게 하거든요. 상간녀와 나누었던 문자, 카톡, 통화 목록을 다 지우고 증거가 된 걸 다 인멸합니다. 불박도 맨날 끄고 다니고요. 그리고 차 뒤집니다. 가서 여기 혹시 위치 추적기 있는지 보세요. 누군지 있는지 보세요. 이러니까 아내분들이 뭐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른 SNS 앱, 아내분들이 잘 모르는 앱들을 설치를 해서 뭐 텔레그램 요즘 많이 알죠. 뭐 위챗도 있고 스냅챗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걸로 서로 연락을 한다거나 뭐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씁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또 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악한 놈들은 세컨폰 만듭니다. 세컨폰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바람피면서. 그리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절대로 지 입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연락처도 삭제하고 아예 모른다고 합니다. 원래 바람필 때 상간녀 여자 이름 안 돼 있습니다. 거래처 무슨 대리, 박대리, 김대리, 뭐 김부장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예 모른다고 하니까 남편 주댕이에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간녀에게는 아내 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로 받지 마. 우리 와이프 거야? 라고 코치까지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네, 그런데 만약에 아내분께서 빼박으로 전화번호까지 확보한 상태라면은 보통 이 아내분들이 포커페이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뭔데 이러면서 남편에게
아내분은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끼어서 삼자통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병신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그 여자가 전화를 하면 이거 와이프구나. 와이프가 알아서 나한테 뭔가 알아내려고 전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내분은 하는 말 다 똑같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진정하면서 높임말을 쓰면서 정중하게 왜 유부남에게 연락을 하세요? 저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상간녀 병신 아니라고 했죠. 게다가 못돼 처먹었으니까 바람질을 하겠죠. 그냥 저는 땡땡이 분하고 친한 오빠인데요. 또는 동료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부부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또 아내는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죠.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간녀와 남편과 삼자되면 혹은 유부녀인 경우에 그쪽 남편까지 사자되면 혹은 통화를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자, 카톡,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경고의 대상일 뿐입니다. 응징과 경고의 대상이 상간녀이고 대화하지 마세요. 벌레랑 상간충이랑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처음 외도 알았을 때 포커페이스. 그리고 포커페이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포커 칠 때 얼굴 이렇게 표정 관리하시잖아요. 절대 표를 내지 말고 빼박 증거를 남편 모르게 편안하게 이제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흘리고 다니는 증거들을 모으기 바랍니다. 진짜 포커페이스 1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만이 살 길이고 바람을 일찍 종료시킬 수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빼박 증거가 드러난 경우에는 남편을 들잡이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하다가 머리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과 가라고 하는데 생각이 멍청해 있다가 밤만 되면은 정신이 멀쩡해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고 가슴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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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이질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거짓말 같아. 진실을 알아야겠어. 대충 남편이 둘러대던 말을 믿었는데 이상하게 찝찝하다라는 생각으로 자는 남편을 깨워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미안해 잘 받아주던 남편도 일주일도 안 돼서 눈에 쌍심치를 키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 말을 왜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깨운 게 무슨 살인을 저지른 모양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아니 이 새끼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뭔 난리를 쳐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 잠 못 잔 거고 난리를 쳐? 라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아내는 막 격앙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반복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또 반복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남편 주댕이에서 나 이렇게 못 살아 하며 이혼 얘기를 꺼냅니다. 개자식들이죠. 살인보다 더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혼 살인을 해놓고서는 고작 고깟 잠 깨운 걸 가지고 지랄을 하다니 그러니까 미친놈인 겁니다. 남편 말에 의미 두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미친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미친 말인 거죠. 배우자의 고통은 이미 남편들 머릿속에는 1도 없습니다. 본인이 상간녀라는 달콤한 막대 사탕을 맛있게 지 혼자서 쫄쫄 빨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그걸 뺏어가고 또 자기한테 포악질을 해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들잡이 하시면 안 됩니다. 포커페이스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저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숫돌에 칼을 간다 라는 심정으로 참고 또 참으셔야 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아내분들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까지 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이 말과 하나 더가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입니다. 그런 저는 참을 수 있어. 저처럼 이혼 안 하려고 하시면 가정 회복하셔야죠. 아내분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죄송하죠. 마음 같아서 남편 머리 다 잡아 뜯으시고요. 발로 차고요. 고추도 잘라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다 망칩니다. 네. 외도를 발견한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고 포커페이스를 반드시 유지하시고 소송이 가능한 빼박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는 인내 또 인내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빼박 증거가 나오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남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용히 침묵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고 소송한 걸 상간녀로부터 듣고 나서 쥐럴 발광을 남편이 한다 하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남편은 제자리에 두시고 상간녀만 끝까지 쳐내셔야 합니다. 둘이 개싸움이 안 날 수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면 남편들은 본인과 상관도 없는 소송인데, 아니 원고는 아내분이고 피고는 상간녀인데 왜 미친놈들이 당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상간녀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그 여자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아내를 겁먹게 합니다. 절대 겁먹지 마세요. 가정 회복하신 분들 공통점은요, 소송과 박살은 무조건 하셨고요. 그리고 직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 특별해서 우리 남편 사람 뭐 이 소송하면 이혼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바람을 안 들켰어야죠. 바람 들키고 카페에 있는 모든 바람피 남편들의 행동들이 한 명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습니다. 패턴이. 예. 믿으시고요. 초기에 증거 들이밀고 남편의 세치하에 이렇게 세치하에 말려 들어가서 소송도 못하고 상간녀 더 깊이 붙어 처먹는 상황이 안 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증거 수집과 포커페이스 두 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디톡스 카페 많이 가입해 주세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증거 수집이 무슨 방법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던가 서로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감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배우자 외도 안 한 사람 진짜 평온하고 어쩌죠. 그렇게 평온한 사람 남편들도 바람피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절망하시고 막 나만 내 팔자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내년이네요. 안녕.